안녕하세요. 김영훈 대표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배운 것과 같이 도대체 내가 사면 주식이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김프로님과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주식을 사자마자 급락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내려요. 그리고 또 주식을 제가 팔면 또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사면 주식이 하락하고 내가 팔면 주식이 급등하는 이유, 이걸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탐욕, 그 다음에 투자금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시간차 타임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편파성의 함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용어가 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말들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는 5가지 전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서 내가 사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내 욕심인데 내 자신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막 급등하면 막 쫓아서 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나도 모르게 막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자마자 급락하면 그때는 이미 후회한들 늦죠. 주식이 저점 대비 100% 상승하면 의심하던 투자자들도 300% 이상 급등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투자자의 바람과 달리 영원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감기에 눈이 멀어 이미 많이 상승한 주식을 추격 매수하다 문득 정신을 차린 투자자들부터 하나 둘씩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게 되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또 다른 이유는 투자금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세력들은 투자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조급함이 먼저 생기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조급함이 생기면 어느 정도 눌림에 견디지 못하거나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 보면 투자 금액이 1000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5명에서 10명 정도가 그 자금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기관 투자가들은 50명에서 100여 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1인당 투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천여 명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금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각양각색, 백인백색,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각자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누구는 파는 자리에서 사는 등 각각 방향성이 다르게 하니까 일단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추격 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보유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기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는 현저히 비대칭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절반은 지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매도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기업은 변화무쌍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 정보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은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불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좀 궁금합니다. 자,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거나 중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대주주나 그 대표이사는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겠죠. 알고 있다면 아마 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이 특허가 출원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차명으로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반드시 100% 지키는 대주주나 대표가 얼마나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업무 담당자도 공유하게 되겠죠. 그럼 업무 담당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 같으면 미리 주식을 사겠죠. 본인 이름으로 사지 않더라도 차명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도자료로 뿌리게 되면 기자들도 먼저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게 될 겁니다. 이러면 기사가 나올 정도 되면 주가는 이미 20%에서 30% 상승한 상태에서 주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과거에 한미약품 때도 기술 수출 1조 원인데 이미 사전에 한미약품 직원들이 매수를 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타임갭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간차라고 하죠. 조급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한계, 심리적인 불안감,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다 곤란해지거나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는 동안 손절을 하는 등 작은 수익에 큰 손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주식 투자는 조급하면 안 되고 여유를 가지고 매매해야지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와 기다리는 기간, 수익 간의 타임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편파성의 함정입니다. 마지막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편파성의 함정입니다. 이거 사실은 다 아는 건데 말이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것은 망각하고 심지어 기억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기 편파성의 함정, 자기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불편한 정보는 무시하고 원하는 정보는 확대 해석하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개미를 털고 있는 거야. 세력들의 손바뀜이야. 세력들의 속임수야 등 하락한 이유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훈련한 뒤에 매매하면 상당 부분 극복해서 성공 투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주식 매수하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영역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 들어서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보셔서 숙지하신다면 실전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자기 감정이 휘둘린다면 훈련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증권학원 나오셔서 저랑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배우고 하시면 뭐 이런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지만 저와 같이 6개월 또는 1년간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극복을 해서 이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경제에 이르신 분들이 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우 대표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